네, 안녕하세요. 개그맨 연병수입니다. 자, 4차 산업 시대에 우리는 다양한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면서 편리한 삶을 살고 있는데요. 이러한 편리함 속에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문제들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자, 우리 아이들이 보다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디지털 세상을 만들기 위해 KT와 그리고 이화여대, 교육청, 법률기관 그리고 의료기관이 함께 디지털 안전, 공존, 책임이란 세 가지 주제로 교육과정을 개발하였습니다. 자, 오늘은 디지털 공존과 관련해서 디지털 세상 속에서의 어떤 자기의 정체성, 타인 존중, 타인 간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시는 전문가분들 두 분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화여대 교육학과 교수이고 또 미래교육 연구소장을 맡고 있는 정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두 아이를 키우며 유튜버와 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이은경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실험 안 보면 되지. 왜 욕을 달고 난리야? 너무 잘 보고 있어요. 작가님, 화이팅! 응? 너 작가지? 여기 와서 이러고 있을 시간에 그림이나 잘 그려라. 마감 시간은 지키고 재미는 못 지킴? 아니, 이 사람들 얼굴 안 보이는데 이렇게 막 써도 되는 거야? 너무하네, 다들. 나한테 한 얘기는 아니어도 앞으로 너무 기분 나빠. 네, 사례 영상 또 만나보고 왔습니다. 사실 저희도 이제 인터넷 기사를 보거나 그러다 보면 이제 악플을 또 이제 일상생활 속에서 많이 접하게 되는데 그 악플이 꼭 나한테 하는 이야기가 아니더라도 내가 그걸 보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나쁘고 마음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네, 맞아요. 저희 아이들도 보면 악플을 대하고 나면 기분이 실제로 나빠하더라고요. 또 최근에는 초등학생들을 지칭하는 혐오적인 표현들도 있고요. 10대, 20대 여성들을 혐오하는 표현들을 인터넷상에서 어렵지 않게 만나게 되죠. 그러면 자기한테 우리 아이한테 하는 이야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 또래, 나와 같은 상황의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 실제로 이제 이 악플에 관해서 연예인들이나 또 많은 유명인들이 우울증을 겪는 사례들을 우리가 종종 접할 수 있게 되고 뭐 공황장애까지 좀 발전할 수 있는 상황이 많은데 디지털 공간 안에서의 악플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나요? 네, 먼저 우리가 악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는 또 역시 악플이 무엇인가 개념을 또 확인하고 넘어가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이게 뭐냐? 네. 도대체 넌 개념이 뭐냐? 그렇습니다. 이런 것부터 일단 짚고 네네. 넘어가겠습니다. 네네. 예. 악플은 악성 댓글을 의미하는데요. 다른 사람이 인터넷에 올린 글이나 아니면 어떤 기사 내용에 대해서 악의적인 댓글을 달거나 비방하고 또 험담을 하는 것을 우리가 악플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렇죠. 피해자가 특정되고 비방의 의도성이 분명하다라고 할 때 우리는 이걸 악플이라고 네. 할 수 있겠습니다. 예, 특정 인물에게 의도적으로 헐뜯는 것이 이제 악성 댓글, 즉 악플이군요. 정확합니다. 예, 정확하죠. 예. 자, 뉴스를 통해서 보면 연예인들이나 유명인들이 악플을 쓴 사람들을 고소하는 사례가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정말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사례도 있었는데 악플에 대처하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네, 디지털 공간은 아무래도 개인을 특정할 수 없는 공간이다 보니까 평소 일상에서는 할 수 없는 지나친 표현이나 욕설, 또 타인에 대한 비방을 굉장히 빈번하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인터넷 뉴스 기사나 실시간 댓글, 또 게임에서의 채팅, 이런 대화에서도 악플이 넘쳐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요. 네. 일본에서는 프로그래밍으로 악성 댓글을 삭제하기도 하고요. 미국에서는 기사에 따라서 댓글창을 만들기도 하고 또 없애기도 합니다. 또 영국에서는 검토 작업을 통해서 댓글을 삭제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연예 뉴스에 아예 댓글창을 없앤 경우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댓글 중에서 욕설이나 타인을 비방하는 목적으로 쓴 글들은 자동으로 삭제되거나 또 다른 사람
사람이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예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는 이제 포털 사이트나 인터넷 뉴스 사이트, SNS 등에서 악플에 대처하는 많은 프로그램들이 또 운영되고 있다라는 것들을 알고 있는데, 혹시 그 인터넷을 통해서 뉴스를 접하거나 SNS를 실제로 사용하는 대중들이 악플을 줄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네, 가장 우선적으로는 악플이 가지고 있는 위험성에 대해서 교육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악플이 단순히 장난, 농담 이런 정도의 행위가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악플은 실제로 모욕죄나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공간이 얼굴이 보이지 않고 실명이 드러나지 않는다고 해서 나를 찾을 수 없겠지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그렇지 않다는 점 명심해 두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선풀재단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곳에서 선풀 달기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선풀재단의 사이트에 가시면 선풀 운동을 통해서 모두가 평등하고 안전한 인터넷 문화를 만들어가는 다양한 방법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특히 악플 피해에 대한 무료 법률 상담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정말 말씀하신 대로 아이와 함께 악플이 무엇인지, 악플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것도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사례를 찾는 것도 또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같이 이제 악플을 다는 대신에 또 우리가 또 선풀도 한번 달아보는 것도 아이와 부모 모두에게 좋은 교육이고 경험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인터넷 공간이 비록 얼굴이 보이지 않는 공간이지만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대화를 한다는 마음으로 댓글을 남기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디지털 시민 원팀에서 개발한 디지털 시민 탐험대 프로그램은 사회정서 학습 기반 프로그램으로 5가지 핵심 역량에 초점을 맞춰 내용을 구성하였습니다. 2015년부터 실시된 인성교육진흥법에 따른 인성교육과 사회정서 학습의 자기인식 영역은 다음과 같은 공통적인 지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정서 학습의 자기관리와 인성교육은 정직, 책임, 존중에 관하여 공통적인 지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정서 학습에서 타인에 대해 생각하는 사회적 인식과 인성교육은 다음과 같은 공통적인 지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정서 학습의 관계기술과 인성교육은 예, 효,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에 관하여 공통적인 지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정서 학습에서 자신의 행동을 평가하고 건설적인 선택을 하고자 하는 책임있는 의사결정과 인성교육은 다음과 같은 공통적인 지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